최상천의 사람나라 문정권 탐구, 문재인 정권을 한번 탐구해보자. 이 정권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요. 정권이 나라의 운명을 거의 결정하다시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삐끄덕 잘못하면 참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좀 우리가 찬찬히 탐구해보자 는 취지로 앞으로 뭐 몇 강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보니까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박근혜의 막장 정치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촛불을 들고 나오고 박근혜를 탄핵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팀은 뭘 했느냐? 킹크랩 구테타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촛불 대통령 정말 착각해도 이건 뭐 보통 심각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권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주권자들도 이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 정권을 딱 사진 하나로 설명한다면 나는 이 사진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요. 이게 9월 3일 일인 2016년 9월 3일 일인데 문재인이 서산에서 열린 공식 팬클럽 창립 총회에서 선풀 운동을 제안합니다. 여기 말이 좋아서 선풀 악풀 달지 말고 좋은 풀 이 댓글 달자 이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 드루킹이 저지른 댓글 조작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드루킹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문재인의 이 선풀 운동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권을 운명을 좌우하고 정권의 성격을 좌우하고 오늘날 이루고 있는 난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은 이미 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38강에서 드루킹의 꿈 그리고 토사구팽 작년 8월에 했는 얘기인데 한 6개월 됐네요. 2016년 9월 3일 날 문재인이 선풀 운동을 제창한대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이제 SNS 공간에서 대대적인 선풀 운동 같은 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직언하고 싶습니다. 직언은 이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직언은 누구한테 숨김없이 얘기하는 걸 직언이라 하지. 이런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선 우리 문팬 가족들부터 먼저 이 일을 시작하고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거기 모인 문팬 사람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해요. 꼭 초등학교 교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문팬들의 수준은 대체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 선풀 운동을 제안하는 것도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문재인의 아이디어였을까? 아니면 문재인 그 측근들의 아이디어였을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99%는 드루킹의 아이디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루킹이거든요. 김경수나 문재인 그 다음에 그 참모들 발상으로는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9월 3일 날 이렇게 선풀 운동을 제안하고 나서 9일 이후에 그 선풀 운동을 하는 조직이 탄생합니다. 그 조직이 뭐죠? 그 유명한 경인선입니다. 그래서 그 경인선 블로그에 이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문재인이 SNS상에서 대대적인 선풀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심장한 부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경인선을 태동하게 하였고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드루킹하고 문재인 쪽하고 사전 약속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문재인이 선풀 운동하자 하니까 문재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경공모, 드루킹의 경공모에서 9일 이후에 선풀 운동 단체를 조직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얘기한 선풀 운동이 뭐냐? 있잖아요. 핵심이 이거예요. 박근혜한테 선풀 달자. 안철수한테 선풀 달자. 이재명한테 선풀 달자. 그거 아닙니다. 에? 선풀 운동은 누구를 위한 선풀 운동이다? 문재인을 위한 선풀 운동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더민주 관련 기사에 달리는 악플을 선풀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댓글 공작이죠. 그렇죠? 댓글 공작을 하자. 선풀 운동의 핵심 뭐다? 댓글 공작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선이라는 블로그에 띄우는 기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선풀을 달아주는 것부터 출발하자. 누구를 그때 동원합니까? 경인선만이 아니고 누구한테 호소하는 거죠? 또 문바들한테. 그렇죠, 그죠? 그 문바 집단의 총 댓글 공작에 참여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걸 국민선풀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선풀단이 아니죠. 뭐죠? 문바선풀단 운동이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문재인을 위하여. 그래서요. 아예 이름도 원래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이죠. 그렇죠, 그죠? 경공모죠. 그런데 이걸 뭐로 바꿔줘요? 경인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뭐에 맞춰준다? 문재인에게 딱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경인선이라는 것도 사람이 먼저다는 말을 경제에 대입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비선이지만은 문재인 선거운동단에 이미 대선이 훨씬 전인, 아직 박근혜도 탄핵도 되기 전인, 촛불 집회도 열리기 전인 이때부터 이미 그런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운동? 문파 선풀 운동, 댓글 공작 운동. 그래가지고 뭐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 만들자. 이 길로 들어섰다 이 얘기입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그죠? 경인선을 좀 격려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대요. 그래가지고 격려를 했는 모양이에요. 드루킹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경인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를 공개했는데, 애초에 경공모 인터넷 선풀 운동단, 이거 이름이 이따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이었지만 김 지사가 어르신께서 경공모를 발음하기 어려워한다. 김경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경인선에 새로운 뜻을 부여하고 활동하게 됐다. 경인선 원래 국민선풀운동에서 태동한 건데 그걸 뭐에 맞게? 문재인에 맞게 딱 이름을 바꿔줬다. 2016년 9월 12일에 경공모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경인선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거의 같은데 경공모 회원 중에 노출된 회원 말고 숨은 회원들이 있어요. 이건 고수들이에요. 거기서. 여튼 어떤 고수들이냐 하면은 컴퓨터 관련 고수들, 그 다음에 현직 그 전문직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축이에요. 이 사람들을 총동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 경인선의 뜻이 변화를 하는데요. 경인선의 원래 의미는요,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풀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인선이죠, 그죠? 이런 건데, 이거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이게 2017년 1월에 아예 문재인 맞춤으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경인선이 하는 일은 선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댓글 조작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뭐를 했다? 수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기계로, 매크로로, 킹크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매크로로 작업을 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불법 조직이다. 요걸 그죠? 좀 과정을 보면 김경수가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예요? 2년 징역에 법정 구속됐죠. 그죠?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또 한번 깊이 파보겠습니다만은, 성창호가요, 왜 2년 징역을 때리면서 법정 구속을 했을까? 그게 내 지금 굉장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법정 구속을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질이 아주 나쁘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사회에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하는 판단이 있을 때 구속시켜버리죠. 그죠? 그죠? 그걸 찾아보면요, 김경수의 정체가 거의 나와요. 왜 그랬는지 찾아보면. 아무튼 김경수가 경인선 굿, 그 다음에 경인선에서 킹크랩 만들겠다 그러니까 수작업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거 안 되고 킹크랩이라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경인선이라는 댓글 공작단의 불법 선거운동의 주범이 누구다? 김경수다. 이 얘기입니다. 김경수하고 드루킹하고 만난 게요, 2016년 6월 30일이래요. 처음 그때 만났대요. 송인배도 그 양산 사람이죠. 양산 국회의원 출마하고 했었죠. 송인배가 말하자면 김경수 못지않은
문재인 아주 최측근이죠. 그죠? 만났는데 한 석 달 후인 9월 28일 날 김경수가 김동원을 찾아가 가지고 딱 한 번 본 사람을 석 달 이후에 찾아가 가지고 댓글 공작 음모를 꾸밉니다. 소위 댓글 구테타를 모의를 합니다. 이게요, 판사가요, 아주 냉엄하게 조사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판결문이 뭐 잘못된 듯이 얘기하는 수능틀입니다. 이 판사 보고 한국의 판사가 이런 수준이 되는구나. 놀랐어요. 피고인이 근무하던 국회회관에서 파주 경공모까지는 35km예요.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에 가면은 1시간 이상 걸린대요. 근데 거기를 딱 한 번 만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현직 국회의원, 더구나 문재인의 오른팔이 드루킹을 산채로 찾아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대한 일이길래, 그죠? 중대한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회의원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더구나 야당이잖아요. 그죠? 뭐 쩍찍 잘못하면 작살 나잖아. 그런 야당 국회의원이 소개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찾아가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요, 누가 다급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김경수가 다급하고 김경수가 반드시 꼭 봐야 될 거리가 어디에 있다? 파주 산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국회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꼴로 방문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 또 그죠? 이 판결문을 보고 내가 몰랐던 게 몇 가지나 여러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드루킹하고 김경수하고 여러분 생각 한 몇 번쯤 만났을 것 같아요? 11번 만났어요. 판사가 찾아낸 것만 11번이에요. 놀랍죠? 아니, 둘의 관계가 어떻길래 현직 국회의원이 11번이나 만났을까? 더구나 이래요.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주형, 국회의원 보좌관의 한주형이 이런 말을 해요. 피고인은, 그러니까 김경수는 김경수와 드루킹의 만남 일정은 자기가 조율했는데, 자기가 짰는데, 일정 조율을 시작한 이래로 2018년 2월까지, 이제 2018년 3월에 붙잡히니까 2월 마지막 만날 때까지 김경수가 피고인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 한 번도 연기를 하거나 거절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거 보고 또 내가 놀랐어요. 진짜네. 드루킹 대단해. 그러니까 문재인과 김경수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드루킹 손에 달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11번이나 만나고, 만나자 하면 한 번도 거절도 안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아도 김경수가 김동원하고 만나는 걸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경인선이 문재인 김경수 그룹한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연 요청을 할 때도요, 딴 단체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찾아와가지고 한대요.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홀대를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판사 이런 얘기를 해요. 판결문에 이래 얘기해요.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동원이 이끄는 경공모를 일반적인 지지 세력과는 다른 조직으로 인식하고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어온 게 확인이 된다. 여기에 것으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추측한 겁니까? 참 민주당 애들 참 골 때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2016년 9월 28일 날 산채를 찾아왔는데 거기서 브리핑을 뭘 하냐? 브리핑을요, 드루킹이 그 밑에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설명할 그 PPT를 작성을 해요. 자기 직접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 이름이 경공모 소개 PPT 외부인 사용 일어났어요. 그 외부인 누구겠어요? 응? 김경수겠죠, 그죠? 김경수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 전날 만들었어요. 28일 날, 그 전날 27일 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공모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얘기해놨다. 압축적으로. 특히 이제 경공모 속에 네 번째는 경공모의 2017년 대선 지원 조직 경인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요. 경인선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경인선이라는 게 2017년 대선 지원 조직이고, 대선 지원 조직, 경공모의 대선 지원 조직 이름이 뭐다? 경인선이다. 그 경인선은 뭐의 약자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풀운동의 약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특히 그죠? 김동원이 뭐라고 하냐면 2012년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라는 걸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미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매크로 개발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겁니다. 9월 12일 날 경인선이 출범하고 9월 28일 날 김경수하고 만나가지고 댓글 공작을 모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을 옮깁니다. 실행을. 첫 작품이 뭐냐 하면은 그해 10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김경수가 왔다 가고 나서 한 보름 후에 일이 터집니다. 일이 터진데 뭐냐 하면은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라는 겁니다.
송민순 회고록 경악, 문재인이 북한의 종로로 했다. 15일 전후 해가지고 일이 터지는데요. 이런 이 일이 벌어지고 나자 모든 회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12월 1일 손으로 댓글과 추천을 달아 사태를 막았다. 이거 잘못했으면 그 드루킹 말로 이때 만약에 방어를 안 해줬으면은 이미 이때 문재인이 치명상을 입었을 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구를 살려냈다? 문재인을 살려냈다. 정부 프레임 그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 뭐를 막아낸 겁니까? 정부 프레임을 막아낸 거죠, 그죠? 그러나 매일 밤을 세울 수 없는 노릇이다. 그거 당연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며칠 가겠어요. 그래서 매크로 제작을 시작했다. 옥중 편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매크로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됐냐?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 지금 중에 제일 유명한 것, 밝혀진 것, 몇 개나 했는지 몰라요. 딱 하나만 했는지 몇 개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밝혀진 게 뭐냐면 11월 8일 날 유시민 총리 서를 띄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킹크랩으로, 시제품 킹크랩으로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검색어 1위로 올려놔요. 대단하죠? 그때 기사들입니다. 드루킹 유시민 총리 실검 1위 만들었다. 노컷뉴스. 드루킹 유시민 총리 실검 1위 만들었다. 여도. 중앙일보. 이건 거의 모든 신문에 다 실렸어요. 그래서 드루킹이 킹크랩의 시제품의 위력을 한번 딱 보여준 거죠. 한번 봐봐. 우리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우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평창 올림픽 때도 아이스하키 단일팀 가지고 여기서 댓글 올려가지고 정권이 시급을 했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자 그 이튿날 김경수가 막 산채로 갑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11월 9일 날 김경수가 김동원과 만나가지고 이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 역사책에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119 킹크랩 동맹을 맺습니다. 누구하고? 김경수 팀하고, 누구하고? 김동원 팀하고, 드루킹 팀하고. 이게 쿠데타의 출발점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것도 판결문에 나오는 겁니다. 김동원은 김경수에 대하여 자백하기 시작한 2018년 5월 21일자 경찰 제4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래 얘기를 합니다. 김경수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킹크랩을 만들까 하지 않으면, 매크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댓글 공작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안 가리라고 생각하던 이제 김경수까지 딸려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돈 들어가며 시간 들어가며 우리한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이런 일은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하니까 김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대요. 이거는요,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해요. 이 판결문을 보면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김경수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무슨 감옥에 가고 그래. 불안하죠, 지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도의적 책임만 지면 되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자기는 안 봤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감옥 갈 게 뻔하니까 이거. 그죠? 김경수가 나중에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경수도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드루킹 같은 이런 머리는 하나도 없지만은, 창의성은 하나도 없지만은 달달 외고 수행하고 이런 능력은 빼어난 사람이에요.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그러면 안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판사가 이 얘기의 진실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킹크랩 제작을 김경수가 승인했다고 보는 이유가 네 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드루킹은 당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온라인 여론을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범행을 저지른 거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다. 사실 이거 아닙니다.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그죠? 아니,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재판부도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좀 있잖아. 그죠? 정말 충돌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문재인들하고 꼭 찝는 그 부담에서는 빠져나오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 수집 비용이 들어가고 통신비가 들어가고 킹크랩의 운용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게 거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대체로 추산했을 때 한 30억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김경수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사실은 이해 당사자는 누굽니까? 김경수는 2차죠. 1차 이해 당사자는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그 문재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는 이런 건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동의 없이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저지른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죠? 시간 들여, 돈을 30억이라는 들여, 그러고 감옥 가. 이거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죠? 그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김경수에게 킹크랩
시제품을 시연한 후 김경수로부터 킹크랩 개발에 대한 승인 내지 동의를 받았다 그러는데 동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건 승인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동의 정도까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일은요. 누가 답답한 일이에요. 드루킹이 뭐 답답하? 예? 문재인이가 김경수가 답답한 일이지. 그래서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은 김경순이 승인이 떨어지고부터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체에 와가지고 김경수가 킹크랩 동맹을 맺으면서 킹크랩 제작을 승인했다. 허락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제작에 들어가요. 그 이튿날부터. 이제 시제품이 아닌 진짜 킹크랩 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수 만나고 바로 그 이튿날 제작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5일 날 완성이 돼요. 1차 제품이, 1차 버전이 완성이 됩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 킹크랩이 운용되기 시작합니다.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이 판결문이 다 나온 얘기입니다. 2017년부터는 본격 댓글 조작에 들어가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규모가 네이버에서만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1년 한 2개월 되네, 그죠? 1년 2개월. 1년 2개월 동안에 네이버 아이디 2325개와 킹크랩을 이용해가지고 7만 5천 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에다가 기사의 댓글 120만 개에 총 8,800만 개의 만 번의 공감,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냈다. 한 9천만 번. 이 규모가요. 18대 대선 때 국정원에서 저지른 그게 한 40만 건 된다는데 그 건의 몇 배? 200배예요. 근데 국정원장 이 건 때문에 징역 몇 년 받았어요? 4년 받았어요. 그럼 김경수는 몇 년 받아야 될까? 내가 볼 땐 최소 10년 받아야 돼요.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체제를 훼손하는 일이에요. 심각하게. 그래가지고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니까 겁이 나겠죠. 2017년 1월 10일 날 또 산채를 방문해서요. 김경수가. 언제는 이게 작동되는 걸 알고는 뭐 치하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싶어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작동되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3월에서 그죠? 부정선거 이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발까지 당했어요. 선관위에. 그러니까 이런 걸 누군가 방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일을. 그러니까 네가 이해 당사자니까 네가 좀 해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경수가 책임지고 방어해 주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다짐까지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이제 구테타를 하겠죠. 그죠? 댓글 공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킹클랩 구테타의 핵심은 뭐냐면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킹크랩 구테타라고 해도 킹크랩만 이용한 건 아닌데
킹크랩이라는 게 워낙 상징성이 강한 거니까, 그죠? 킹크랩 쿠데타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옛날에는 탱크나 소총 가지고 쿠데타 했죠. 그 옛날 얘기입니다. 물리력 충돌이 일어날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싸움은 뭡니까? 여론 싸움이죠. 그렇죠? 표 싸움이죠. 그 싸움에 이긴 데는 킹크랩이 최고의 무기예요. 핵폭탄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킹크랩이 작동하지 않았냐 보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걸 찾을 수는 없어요. 아마 꼼꼼하게 뒤져보면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진짜 우리나라 1급 수사관, IT 분야를 이해하는 1급 수사관이, 그죠? 한 10명만 투입해가지고 한 3만 하면요. 지금 범죄 전모를 거의 다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아무튼 민주당 경선에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막 수없이 일어나죠. 제가 볼 때는요, 민주당은 범죄 집단이에요. 누구를 위한 범죄 집단이다? 문재인을 위한 범죄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그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 반드시 보관해야 된 이 ARS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들을, 그죠? 선거 끝나자마자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죠? 이 범죄 집단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범죄 집단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민주당 경선이 거의 범죄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경인선 가자입니다. 보세요. 이게 경인선 가작한 게 이 3월달 일인데요. 이때 아직 뭘 하고 있을 때입니까? 경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민주당 경선.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김정숙이 좀 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아니, 경인선 가작 해가지고 찾아가면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있잖아요. 그죠? 김경수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김경수가 말려야 되는 거라, 몽카그로. 그런데 워낙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인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정수이가 가자 소리를 4번이나 외친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당 경선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그룹이 누구다? 경인선 드루킹 그룹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경인선 가작하는 얘기는. 경인선 가작할 때 또 하필이면 그 옆에 누가 딱 서 있어요? 김경수가 딱 서 있죠. 짝을 딱 너무 잘 맞춰서 킴 클랩 쿠데타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안철수를 MB 아바타로 몰아라. 이겁니다. 핵심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문재인이 되었죠. 그죠? 후보가 되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본선전에 들어갔는데, 본선전에 들어가자마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4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요, 문재인이 38%, 안철수가 35%입니다. 3% 차이는 오차범위 내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거의 같다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전주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거는 겁나요. 전주보다 문재인이는 민주당 경선을 거쳐가지고 후보로 확정됐죠. 그러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 올랐어요. 그런데 안철수는요, 그 전주에 비해서 물경 16%나 올랐어요. 에? 야, 이거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조사에서 뭘 또 했냐면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안철수는 호감이 간다가 58%, 호감 안 간다 35%, 문재인은 48%, 46%.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오를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지지율이 오를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데 안철수는 호감이 간다가 훨씬 높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 지지율이 엄청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같은 조사였어요. 3, 4일 뒤인 4월 9일 연합뉴스 KBS 공동 여론조사. 여러분들, 우리 기억이라는 게 참 묘해요. 안철수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을 이겼던 기억을 거의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딱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달라요. 4월 9일의 여론조사에서, 그죠? 실제로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 이 사람 5사람 맞죠? 그죠? 그런데 4월 9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기 딱 한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4.1% 높아요. 사자구도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해봤는데 세 가지 다 안철수 대 문재인이 39.1대 32.3, 37.1대 32.8, 40.4대 33.6,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기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새롭죠? 그죠? 저때 저런 일이 있었나 싶죠? 그리고 또 연합뉴스와 KBS가 못됐게 또 양자 대결까지 시켜봤어요. 양자 대결까지 시켜봤더니 이건 게임이 안 돼요. 49.4대 36.2%, 13.2%나 차이 나요.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의 추이를 볼 것 같으면요, 문재인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죠? 보세요. 45.2%에서 요게 2월 6일인데 4월 9일이니까 약 두 달 사이에 45.2%에서 36.2%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26.4%에서 49.4%로 올랐어요. 거기다 아까 호감도 보니까 안철수가 훨씬 앞서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누가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안철수가 확실히 이길 거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흐름이. 그런데 갤럽 여론조사에서 볼 것 같으면 4월 1, 2주는 거의 박빙으로 안철수와 문재인이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4월 3주 차에 4월 18일, 20일 사이에 조사한 4월 3주 차에서 문재인 41대 안철수 30으로 11% 벌어져요. 이 이후로는 안철수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하도 답답하니까 4월 23일 날 그 TV에 나와가지고 토론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했죠. 그 바보 같은 소리 했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말하자면 흐름으로 볼 것 같으면 안철수가 확 치고 올라가고 문재인은 떨어지는 그런 형국에서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여론이 이 문재인은 현상 유지한 데 비해서 안철수는 확 떨어져 버렸을까?
그 이유가 MB 아바타 때문입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난해 4월 11일, 13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37%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바짝 추격했다. 뭐를 가져왔냐면 경공모에서 한 특강 자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강 자료를, 문건을 딱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해요. 중앙일보에서. 문건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지지율이 37%까지 뭐 할 때 5일간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 누가? 드루킹 팀에서. 킹크랩까지 동원해가지고 했겠죠. 그죠? 역전을 노리던 안철수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MB 아바타론이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자료에서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까지 올랐을 때, 그게 바짝 접근했을 때 5일간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저가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린 거다. 그래서 대선 패배 후 국민의당에서 낸 19대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는 MB 아바타 이미지가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그 MB 아바타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마구마구 퍼내는 게 누구다? 드루킹 팀이다. 경인선 킹크랩이다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4월 한 20일 이후에는 안철수도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고 이제는 문재인이 상대가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위협할 만한 상대가. 그래서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됐다. 자, 봅시다. 딴 것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민주당 경선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에 대한 아바타 공격하고 이 두 가지를 볼 때 또 문재인이 촛불 전국에서 보인 태도를 볼 때 문재인이 과연 정체가 뭘까? 촛불 대통령 이건 근처도 안 갔어요. 남들 촛불 들 때 무슨 공작 했어요? 킹크랩 공작 했어요. 그러면 킹크랩 대통령 일부는 맞아요. 그죠? 킹크랩이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킹크랩 대통령, 뭐 킹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킹콩 대통령인가?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킹크랩을 통한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대통령이다. 그래 보면은 가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음 중 문재인은 어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촛불 대통령, 2. 킹크랩 대통령, 3. 가짜 대통령. 이 킹크랩 쿠데타는요, 진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IT 시대, 사이버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쿠데타거든요. 이런 식으로 쿠데타를 하면요, 주권자가 그 국가의 그 자기들을 대표를요, 절대로 제대로 선출할 수가 없어요. 킹크랩을 움직이는 자가 대통령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어디서 대통령 그 권력이 나왔어요? 총구에서 권력이 나왔죠. 지금은 어디서? 킹크랩에서 권력이 나온 겁니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라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쿠데타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그 본질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을 이룬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권, 언론의 자유, 선거, 보편성 선거, 이겁니다. 그런데요, 선거가 막혀보면 딴 거 다 말짱 황대해봅니다. 왜? 권력을 내 손으로 선출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권력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횡포를, 그죠? 그 다음에 킹크랩을 이용해서 온갖 그 여론 조작을 하는 걸 막을 길이 없죠. 그럼 중국 꼬라지 나는 겁니다. 북한 꼬라지 나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 꼬라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분히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에서 다음 강의를 미루겠습니다.